면역력이 좋아지려면 이것들을 챙겨 드세요. 이것들은 뭐냐면요, 건강하람 강남 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잘 살고 싶다면 면역이 답이다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만한 것들을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깊고 실천하고 싶은 힘을 얻고 싶으시다면 책을 꼭 구입하셔서 정독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생활습관에서 어떤 것을 고쳐야 될지 하나하나 되짚어서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편에서 알려드릴 건요, 지난 편에 이은 내 몸속에서 장이 좋아져서 피가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활 실천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꼭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장을 좋아지게 해가지고 피를 맑아지게 하는 하나의 면이고요. 앞으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자율신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세 가지 면이 함께 좋아져야지 면역력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이번 편에서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 해요. 내 장을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될 첫 번째 음식은요,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요, 옛말에 소염 다초라고 했죠. 짠 것은 조금 멀리 하고요, 다초, 식초는 많이 먹어라. 그만큼 식초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얻는 이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곡물이라든지 과일이 한번 발효가 돼서 술로 되었다가 한 번 더 초산 발효가 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식초죠. 그렇기 때문에 곡물이라든지 과일의 기운이 아주 나노화 돼 가지고 미세하게 기가 응축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마시게 되면 그런 곡물이라든지 과일의 성질, 예를 들어서 포도가 우리 몸에 좋은 건 다 아시고 사과도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를 이만큼 먹는 것보다 그것이 응축된 식초를 마시게 되면 조금만 마셔도 포도의 기운이 내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사과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매일마다 하나를 먹으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했듯이 사과 식초를 마시게 되면 사과의 기운이 들어와 가지고 몸속에서 사과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과가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그럼 사과 속에 있는 유기산이 바로 식초를 통해서 몸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화작용도 훨씬 편해지고, 그리고 배변 활동도 높아지고, 유기산이 몸에 들어오면 기력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기운이 난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식초는 기본적으로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소화기를 좋아지게 하고 간을 편안하게 해주고 장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내서 몸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주고요. 특히 피부 질환이 안 좋은 경우에 동의보감에도 식초 처방을 하라고 여러 군데서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초를 먹으면 위가 좀 쓰리지 않나요? 라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위염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식초를 마시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런데 그 불편함은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불편한 건데 그것 때문에 식초를 억지로 먹기를 또 권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식후에 드시게 되면 큰 무리가 없으세요. 그리고 자주 드시다 보면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도 조금씩 좋아지는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식초를 조금씩 드시는데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아주 소량만 드시는 거죠. 어떻게 먹냐면 초밥 같은 것을 먹는다든지, 혹은 나중에 식후에 디저트를 먹을 때 차를 한잔 하잖아요. 그때 아주 소량의 식초만 마시는 거죠. 왜 고급 한정식집에 가면 식후에 조그만 종지에다가 차를 한잔 내주잖아요. 그 정도의 양만 식초를 희석을 해서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식초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10대 1 정도로 희석을 하게 되면 그냥 차처럼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식초를 여러분들이 선별해 가지고 매일마다 조금씩 음용을 하는 것은 내 몸을 독소를 해독하고요, 몸을 가볍게 만들고, 그리고 기운도 나게 만들고 장을 좋게 하면서도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초를 어떻게 마시고 식초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푸는 것들은 책 속에 자세하게 여러 가지 적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식초에 관한 편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장을 좋아지게 하는 두 번째 솔루션, 바로 껍질을 먹으랍니다. 제가 채소들을 많이 먹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채소에 있는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식이섬유를 우리가 먹어줘야 장이 건강해지는데, 이 장이 건강해지게 하는 식이섬유를 먹기 위해서는 껍질을 꼭 먹어야 되죠. 그런데 껍질 중에서 참 먹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채소뿐만이 아니라 과일에도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껍질을 먹어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 껍질이라든지 포도 껍질 이런 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반 껍질, 바나나 껍질, 파인애플 껍질 이런 것들은 먹기가 힘들죠. 그러면 껍질째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먹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속껍질을 드시면 됩니다. 밤 속에 있는 속껍질, 약간 텁텁하지만 실제로 밤 속에 있는 속알맹이랑 같이 먹으면 먹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껍질 부분은 몸속에 들어왔을 때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항산화 성분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약재로도 씁니다.
한약재명은 율피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약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약재로 쓴 거 아닐까요? 바나나 껍질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의 겉껍질이 아니라 속껍질 부분에 이렇게 딸려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숟갈로 파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데요. 바나나가 비타민 K가 많고 내 몸을 빨리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에 있는 맛있는 알맹이 부분이 아니라 속껍질 부분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 채소라든지 과일들을 이렇게 먹을 때는 항산화 성분을 내가 효과를 충분히 보고 싶다면요, 속에 있는 알맹이가 아니라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속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정말 많고요. 겉껍질을 먹을 수 있다면 겉껍질 부분에도 항산화 성분이 많고,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장이 건강해져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서 순환이 잘 되면 면역이 좋아진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장이 건강해지고 피가 맑아지는 세 번째 솔루션, 바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겁니다. 평소에 찬물보다는요, 따뜻한 물을 제가 좀 더 강조를 드리고, 기왕에 따뜻한 물을 드실 때는 처음에 뜨거운 물을 먼저 붓고 위에다가 시원한 물을 부어서 대류현상을 만드는 음양탕을 드시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왕에 이렇게 따뜻한 물을 먹을 때는요, 약차를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집에 보리차 하나 끓여 놓는다든지 혹은 내 몸에 맞는 약초를 달인 물들을 마셔서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는 풍습이라고 할까요? 집집마다 그런 거 하나씩은 다려놨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정수기 물에 익숙해져서 맹물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맹물을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 차를 우려내서 특히나 내 체질에 맞거나 내 몸에 맞거나 내 상태에 맞는 혹은 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차를 마시게 되면 훨씬 더 좋고요. 이런 약차를 따뜻하게 우려내 가지고 따뜻한 물에다가 시원한 물을 섞어서 음양탕처럼 마시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께 이득이 있겠죠. 책에서는 그렇게 차처럼 마실 수 있는 다른 종류들과 그리고 음식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차로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먼저 안내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구기자차를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구기자는 신선히 먹는 약초로 알려졌을 정도로 몸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내 몸의 간과 신장을 좋아지게 해서 아주 기력도 나게 만들면서 피부도 좋아지게 만드는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먹어도 되고요, 널로하신 분들도, 그래서 남녀노소 성인 상관없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무난한 약초이기 때문에 이 약초를 자주 먹거나 혹은 차로 내려서 마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장도 좋아지고 항산화 성분이 아주 좋게 들어오는 그런 약차로 제가 너무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 아주 무난한 차가 있는데요, 바로 뽕잎차예요. 보통 상엽이라고 부르는 한약재 성분인데요, 이 뽕잎차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속도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달여 드셔서 무난하게 마실 수 있는 약차로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는 약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장을 건강하게 해서 내 피를 맑게 만들어줘서 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여러가지 솔루션 중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엄선해 드렸고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책 속을 살펴보시면서 한번 꼭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면역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